차탕도 공차도 모두 정수인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문제는 항상 차탕과 공차의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체크하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영인항, 영인항이 존재하는가? 라는 분류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항과 수열의 합이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55다. 등차 수열 문제는 전부 뭐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크냐면 공차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차에 대한 정보. 뭐 항들을 연결하면 직선인 그 직선의 기울기. 그 공차에 대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 음수인데 지금 두 번째 항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이 가능할까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항 그리고 수열의 합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거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자, 두 번째 항은 현재 플러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S2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이고 그쵸?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 55. 이거의 보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의 보호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항부터 이제 무조건 플러스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은 55로부터 공차가 빠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55로부터 공차가 더해진 거니까 결국 두 번째 항이 3개 더해진 것으로서 플러스가 되니까 7개라는 얘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첫 번째 항이 양수고 우리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상황에서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m과 l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뭐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l번째 항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 이 영인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영인항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번째와 l번째 그 k와 l을 더했을 때 짝수라면 즉 k와 m인가? m과 l의 홀짝성이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짝수가 될 수 있다면 즉 k번째 항이 0인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k-1까지의 항들과 그 다음에 여긴 k번째고요. k번째로부터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k-1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되니까 2k-1이 돼야 됩니다. 즉 첫 번째 항으로부터 k-1번째 항까지 합과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죠. 이 k 플러스 1번째로부터 2k-1번째 항까지 합을 계속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나 조건을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뭐 k-1번째까지는 얘와 얘 합해봐야 뭐 수열합이 항상 0보다 클 테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S 2k-1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 되니까 여기가 2k-2번째라든지 뭐 첫 번째라든지 여기는 다 0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이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k 플러스 1번째겠죠. k 플러스 1번째 항은 음수일 거고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얘네 둘만 날아가는 거니까 얘네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라서 음수일 겁니다. 언제까지죠? 언제까지냐면 2k-1번째 항 그리고 요 전까지는 음수였다가 2k-1번째 항까지의 합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죠? 대칭성에 의해서 0이 되면서 0이거나 0보다 작은 것이 7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고 하나를 더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건가? 자, 근데 여기선 등호를 포함시켰으니까 우리는 k번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겠지만 얘가 0이죠. 따라서 몇 개를 따지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따지면 되죠.
정확히 몇 개냐면 K개입니다. K개죠? 그 K개가 7개. 아, 이 뜻은 이제 우리는 수열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열을 완성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수열은 두 번째 항이 55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차는 얼마냐면은 7에서 2를 빼고 0에서 55를 뺀 공차가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부터 1 빼기 2 D. 따라서 55 더하기 11, 66이 첫 번째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M과 L의 홀짝성이 같아서 가운데 항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홀짝성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열의 총 개수가, 자, 조건을 만족시킨 수열합이 0이 될 때 수열합의 총 개수가 만약 짝수계라면 가운데는 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이런 0인 항이 존재하려면 이 총 항의 개수 자체가 홀수계였어야 됩니다. 실제로 홀수계 맞죠? 홀수계일 때는 유기항이 뭐 0인 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0인 항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자, 마지막 양수 최초의 음수인 항이 있는데 K번째와 K 더하기 1번째 합이 0이 되는 상황. 자, 여기까지가 K개니까 여기는 K개 되려면 2K가 됐어야 되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K, 2K번째 항까지 합이 0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수열합이 0이 되게 되는 이 순서가 짝수일 때는 0인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개수가 홀수계일 때나 0인항이 존재할 수 있지, 짝수계일 때는 0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잖아요. 그러면 한 칸 증가할 때 공차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얘와 얘가 크기가 같았어야 되니까 K번째 항은 공차의 2분의 D입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룬 내용들이니까 이거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K를 찾아야겠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따져보면, 자, 여기 0이 이게 없죠. 여기는 이런 항이 없죠. 그래서 K 더하기 1번째와 K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 따지면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음수니까 0보다 작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K번째는 얘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K번째까지 항의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0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정확히 몇 개가 나오냐? K개가 나와서 또 K는 7입니다. 그렇다면 K가 7이라는 얘기는, 자, K가 7이라는 얘기는 요기항이 7,2분의 D였다는 얘기니까 공차를 따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두 번째 항이 55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K가 7이랬죠. 마지막 양수인 항이 2분의 D. 얘네들 간의 기울기 따지면 되겠죠. 기울기 얼마야? 5 증가할 때 55 마이너스 2분의 D만큼 감소하는데, 그게 뭐죠? 그게 공차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 7 빼기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썼어요. 7 빼기 2였으면 2분의 D 빼기 55로 썼어야 되고, 그래야 공차가 되는 거죠. 부호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55 넘기고 넘어가면, 즉 이거 계산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역시 부호가 중요하죠.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기는 절대값 D겠지만 여기는 마지막 양수로서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썼어야 돼요. 그죠? 그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에서 여기가 지금 2,5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D니까 7에서 2를 뺐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D에서 마이너스 55를 뺐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5D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1D 55. 그러면 경차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차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부터 1 빼기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55 더하기 10이라서, 자, 첫 항으로서 가능했던 것은 65와 66이 가능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해보면, 항상 등차수열 문제는 첫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것이다. 만약 이거는
ML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자, 이게 지금 대칭성, 등차설의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얘긴데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55인데 첫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에는 결국 공차가 55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음수니까 양수돼서 조건 안 되고, 여기는 모르겠고, 근데 세 번째 항부터는 얘가 플러스니까 항상 플러스일 거고, 여기도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거는 아예 하나 아니면 없다 이거죠. 아, 그럼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첫 항은 일단 양수되구나, 양수라고 할 수 있고, 밑으로 쭉 떨어지는 함수일 텐데, 만약에 지금 가운데 항이 있다면 결국 이 영인항의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개수가 같을 것이고, 그럼 총 항의 개수, 수열의 합이 0이 되는 총 항의 개수가 홀수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영인항을 우린 K번째라고 따져주면 여기서부터가 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부터 만족시킬 수 있다. AK 0이니까 등호 성립되죠. K 플러스 1번째에서는 얘가 음수고 수열합은 아직 양수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열의 합이 0인 순간이 2K-1까지니까 K번째로부터 2K-1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더한 것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의 개수로서 7개구나. 아, 그러면은 수열합이 0이 되는 총 개수는 13개구나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7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항이 55니까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었고, 그 공차를 통해서 첫 번째 항을 추론할 수 있었다. 자, 수열합이 0이 되는 것이 짝수일 경우에는 가운데 항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크기를 갖고 부호가 다른 녀석을 K번째와 K 더하기 1번째라고 생각해 준다면, K번째는 자, 공차를 반씩 나눠 먹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양수니까 2분의 d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쓰면 된다. 그럼 이 녀석 7, 마이너스 2분의 d와 2, 55까지 이 둘 간의 기울기가 공차라서 그 공차 값을 구할 수가 있고, A1은 2로부터 두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빼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부호 따지는 것은 문제풀이의 스킬이고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